예, 오늘 첫 번째 도착한 역은 방산역인데요. 예,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기업공시는 다들 중요하다, 공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네네. 그죠? 네. 이렇게 기업공시연구소 이렇게 딱 그 타이틀을 내신 분은 변 대표님이 처음입니다. 다들 중요하다 그러죠? 네. 예, 공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기업공시가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혹되는 게 뉴스예요. 그렇죠. 뉴스는 좀 자극적이고 네. 기업의 어떤 입장을 좀 더 대변하다 보니까 음,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데 네. 공시는 이 사실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열거가 되다 보니까 예. 보다 이게 뭐 살을 더 붙이고 싶어도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 하에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네. 공시 좀 진행된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공시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투자 습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 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차차 들어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방산역에 처음 탑승하셔서 오셨는데 그러게요. 방산이 좀 쉬다가 폴란드에서 무슨 이벤트 있으면서 다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방산주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네, 우선 뭐 방산주 최근 어떤 주가 흐름들, 네. 뭐 작년에 굉장히 강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뭐 수주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죠. 최근에는 실적도 좋고 수주도 잘 했는데 잔고도 넉넉하고 최근 몇 년째 일감 다 확보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이 스트레스 좀 받고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방산주가 끝이 난 것인가라는 관점이죠. 자, 그렇진 않고 일단 실적 관점에서는 뭐 주가의 선반영 효과는 좀 있었지만 다시금 2차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네.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 폴란드에서 3,000톤급의 잠수함 3척에서 4척을 추가 좀 발주하는 프로젝트 전체 뭐 수주장과 3조 원대 육박하는 네. 이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이 좀 치열하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잠수함을 만드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방산은 육해공입니다. 육해공으로 MSPO 2023이라는 게 이제 폴란드고, 폴란드하고의 우리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방산 규모 요거를 놔두고 좀 악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업별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자회사 하나 비전을 통해서 멕시코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중남미 시장도 이렇게 방산 수요가 있는 곳인가요? 일단은 중남미 쪽의 네. 어떤 시장 공략화 이 관점은 아니고 네.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대외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 분쟁 이슈 네. 지금 첫 번째는 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굉장히 보안 정책에 대한 수립이 좀 강화됐죠. 그렇죠. 미국의 핵심 뭐 기술에 대해서 대중 투자를 좀 제한한다든가 네. 기술 수출을 좀 금지하는 조치.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보안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지금 이 하나 비전이 네. 사실 뭐 하는 회사예요, 하나 여기는? 예.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전신. 네. 과거에 삼성 테크인의 어떤 전신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무기를 제조하고 네. 정보통신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해 그 미국 정부의 어떤 대중 어떤 압박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첫 매출 1조 원대를 좀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서 계열사 안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데 전체 16.1% 2분기 영업이익률 좀 보유하면서 굉장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실적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종목이고 네. 일단 사이버 보안 그리고 데이터 보호가 단순하게 어떤 군수 시장에서 지금은 민수 시장으로 좀 확대된 부분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북미 시장의 안정적 기조는 좀 유지될 것이다. 중국의 이 대중 CCTV에 대한 어떤 이 규제 이 부분에 하나 이 비전 어떤 수혜로 좀 작용하면서 중남미 시장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즉 멕시코 법인의 어떤 설립 이후에 실적 기조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성장에서 좀 주도하지 않을까 전망해봤습니다. 하나그룹이 육해공으로 사실은 방산에 대해서 제일 체계적으로 하는 그룹 가운데 하나이고요. 결국은 사실은 실적에 대한 믿음이 좀 있고 3분기로 가면서도 실적 시즌 가면 이제 실적주가 올라올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산주는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까?
일단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았고 3년치 일감 뭐 확보됐다, 몇 년치 일감이 좀 다 들어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 많으신데 네. 자, 전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1차 수주 물량의 인도 물량 15%가 하반기에 이제 집중됩니다. 네. 하반기에 매출로 좀 반영이 된다는 것은 네. 상반기에는 다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많이 수주를 했는데 왜 실적 반영이 좀 더뎠지? 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을 하반기에 어떤 이익 개선 부분 그리고 실적 반영 부분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K방산이 폴란드에서 일단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K2 전차의 어떤 이 성능들이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를 좀 줬습니다. 네.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 이후에 항공 무기에 대한 어떤 이 수요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구매 의향들이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었고요. 지금 미국과 이집트가 지속적인 어떤 이 방산 물자에 대한 어떤 수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최근 어떤 LIG 넥스원의 어떤 수주 이후 저는 이번에 이 프로젝트 하에서도 뭐 잠수함 세척 내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K방산의 어떤 이 수주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예. 하는데 관점에서는 하나그룹주의 어떤 우리가 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2차 방산의 전체 수주 규모가 30조 원입니다. 네. 그런 이제 관건은 여기서 20조 원을 차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30조 원에 대한 무기 수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민간 기업들이 어떤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그렇죠. 예. 어떤 지원 하에 이해한다면 네. 2차 수주도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전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도 1차를 이제 물건을 사갔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생산을 해서 유럽에 이제 판매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차 물량을 사면서 금융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네. 이게 아마 수출입은행 측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마 법률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그런 네. 것들이 되면요. 그러면 방산주는 좋게 보셨고 기대감들이 많고 쉬었습니다.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 됐는데 아까 7, 8월 주가 등락률표를 한번 보면 현대로템이 제일 많이 빠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순인데 여기서 많이 빠진 게 가격 매력으로 많이 빠진 순으로 사면 됩니까? 아니면 덜 빠진 게 좋으니까 덜 빠진 걸로 사면 됩니까?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사실 이 방산주의 뭐 네. 대장격이 누구냐, 네. 외형 가치냐, 상승 여력 관점이냐 여기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상대적으로 방산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섹터 하에서의 어떤 편입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네. 하나 시스템을 저는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 회사는 항공 장비의 센서 그리고 수상함과 잠수함에 들어가는 해양 시스템을 좀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초소형 위성 관측 시스템 그리고 ICT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 방산 부분 그리고 해양 시스템 부분 이외에 또 한 가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UAM이죠. 예. 미국의 오버 에어와 수직 이착륙기를 현재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뭐 파리 올림픽에서 이게 시범 운항을 뭐 할 것이다. 그다음에 2028년도 뭐 LA 올림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UAM 뭐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으면서 네. 아직은 UAM 섹터에서 수직 이착륙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반영되지 못했지만 충분히 하나 시스템 군수 그리고 방산 그리고 UAM 섹터 이 세 가지 섹터를 좀 총망라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뭐 현대 로템하면 전차하고 네. 차량, 철도 차량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는 뭐 비행기고 그죠? 네, LIG 맞습니다. 넥슨 미사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 시스템 뭐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산도 있고 다른 사업이 좀 섞여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구축함에 들어가는 뭐 해양 시스템인데 예, 예. 뭐 안테나, 예. 레이더 그리고 구축함이나 잠수함의 핵심적인 뭐 통신 장비들을 좀 공급한다. 그리고 네. 항공기 전장 부품이라고 해서 항공기 기자재 부분에 일부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이 하나오션을 좀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예.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들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이게 과거에는 뭐 대우조선 해양에 하나 시스템이 공급을 했다. 이 관점이 지금 하나오션으로 좀 변경되고 난 이후에 네. 집중적으로 관련된 기자재 부분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폴란드향 이 수주가 좀 확정이 좀 된다면 네. 실적 기대감 하에서도 하나 시스템 방산 부분에서 좀 비약적인 성장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방사는 끝났어, 재미없어 이런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방산 관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뭘 좀 넣어야지 보트에 이런 관심이 사실 큰 거고 개인적으로 선호가 또 다를 수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은 한화 시스템을 주목해서 보자고 하셨고요. 방산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